자, 지신력 시작. 369 내 친구, 369 내 친구. 1. 2. 이 리크리에이션 수학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학습은 재창조를 통해서 창의적 활동을 연습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수학 교육학자 DNS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학적 개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게임이나 놀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놀이나 게임을 통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을 레크리에이션 수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다학에서는 기존의 레크리에이션 수학을 리크리에이션하는 방법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강연을 통해서 만나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의 패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탤런트 조민희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민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조민희 씨 어떠세요? 레크리에이션 수학 워낙에 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정보가 빠르신 분이니까 오늘 강연 내용 조금은 짐작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쎄 뭐 레크레이션, 게임을 하면서 수학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사실 게임을 하면서 수학을 하면 선생님한테 굉장히 맞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할 건지 이게 다른 수학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게요. 요즘에 그 놀이 수학 이런 것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데 네네. 오늘의 강연자께서 또 그 방법을 새롭게 창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아유, 얼른 굉장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의 강연자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죠? 네, 수다학을 찾은 학부모들의 교육 멘토십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송상헌 교수님 모셔볼게요.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개념을 수나 도형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다루기 전에 사물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직접 만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구를 만지고 수학을 하는 그 즐거움을 보여준다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수학을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수학 방법이 바로 놀이교구라는 것이죠. 놀이 수학을 통해서 수학을 재창조한다. 어떻게 보면 약간 거창하기도 해요. 네, 어떤 방법인가요? 놀이 학습을 통해서 수학을 재밌게 하려는 것이 요즘 대세라고 하죠. 네. 근데 이 놀이는 수학을 쉽고 재밌게 하는 방법이고 네. 또 체험 활동은 그것을 의미 있게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그 놀이 게임을 그냥 즐겁게 하는 데서만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죠. 과연 놀이와 게임을 한번 하고 말아버릴 건가? 네. 그러면 그건 학습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동적인 네. 태도로 학습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학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보다 발전시켜서 더 깊이 있게 응용 변형시킬 수 없을까?
이것이 리크리에이션이라는 거죠. 아, 그게 리크레이션이구나. 사실 근데 수학하면 지금도 사실 경기가 났던 그런 경험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셔요? 근데 네. 수학 그 어려운 거를 다시 재창조해라. 어른인 저도 힘든데 과연 아이들에게 이게 가능할 건지 그러면 그걸 해준다면은 어느 연령부터 어떠한 내용으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까요, 선생님? 네. 저는 기본적인 학습이 가능하면 어떤 연령대나 누구에게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 내용의 난이도와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네.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고유경 선생님도 가능하시고 조민희 어머님도 가능할까? 가능하시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렇구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의 그 수학의 규칙을 아이가 새롭게 만들다 보면은 어떤 또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학습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은 수동적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네.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네. 그런데 이 놀이나 게임을 통해서 보다 변형을 시켜보려고 한다면 기존의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먼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다 바꾸어 보려는 의지와 태도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구나.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실제로 변형을 하고 네네. 재창조를 하게 된다면 결국 창의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네. 여러 가지 참 좋은 효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뭐 프로필 영상에서는 선생님께서 큐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워낙에 뭐 보드 게임을 이용해서 수학 수업을 하시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놀이를 해서 수학 수업을 하시는 이유가 사실 애들이 집중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괜히 이거 놀이 아니야 이러면서 긴장도 안 하고 네. 그게 과연 될까요, 선생님? 바로 그것입니다. 보통 놀이 이런 걸 하다 보면 네. 놀이 하느라고 떠들죠. 그렇죠. 시끄럽죠. 네. 그러면서 학습이 제대로 안 돼요. 저희 때는 네. 나갈 쓰라고 그래갖고 좀 헬라가 있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리크리에이션 수학을 하면요, 수학의 그 수동자가 아닌 능동자가 네. 되어지죠. 제가 사실 이 리크리에이션 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네. 여러분 학부모님들 다 소마 큐브라고 해서 혹시 아시나요? 네네네. 들어봤어요. 제가 아까 뭐 큐브 가지고 놀기는 했습니다만 네. 소마 큐브는 피에트 하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아주 좋은 수학 교구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은 그 가지고 구조물을 쌓고만 놀아요. 이 속에 어떤 수학적 원리가 있는지 모르고 네네. 열심히 쌓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성취의 기쁨을 누리고 말죠. 네.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수학적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네. 소마큐브, 피에트 하인이 만든 소마큐브뿐만 아니라 13가지에 추가된 변형 소마큐브, 유사 소마큐브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야, 네. 그럼 한 가지에서 13가지의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칠교판도 역시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칠교판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네. 유치원 때는 모양 만들고 1, 2학년 때도 모양 만드는데 네네. 사실 2학년 때는 도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쵸. 네. 도형을 만들어야죠. 네네네. 4학년 때는 다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각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모양만 만들어요. 5학년에는 합동과 대칭을 배울 수 있는데 그걸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마징가 Z 만들고 끝내더라고요. 예. 네. 그럼 어떻게 더 재미있는 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면서 네. 수학을 재창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게 네.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네. 궁금합니다. 네, 진정한 수학 교육의 핵심은 아이들 스스로 참여를 하고 재창조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송상헌 교수님의 강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놀이 활동을 통한 수학 재창조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recreation 활동을 통한 recreation math를 번역한 말인데요. 그러면 recreation이 뭐냐? 보통 우리가 recreation 하는데 사실 recreation입니다. 발음 주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레크리에이션 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즐겁게 레크리에이션 하면서 수학을 한번 즐겨보고 싶은데요. 어떤 느낌이 들죠? 신나요. 네, 또 놀이. 그러니까 그런 놀이, 생각이 든다. 느낌. 혹시 즐겁다. 또
재밌다. 여러분 이 수업을 통해서 즐겁고 재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recreation의 원래 뜻은 회복하다, 복구시키다 또는 새롭게 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일까요? 잃어버린 심신의 그 어떤 기분으로부터 회복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롭게 하는 그런 뜻이 있겠죠. 이게 이제 원래 recreation의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recre.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꼬레. 아싸. 오우. 그러니까 요걸 연달아 하시면 돼요. 꼬레. 아싸. 오우. 이제서야 웃으시네요. 네, 요걸 연달아 하시면 레꼬레아 싸오, 레꼬레아 싸오, 레크레아 싸오. 요게 원래 recreation의 라틴어 어원이에요. 이 recreation이라는 그 라틴어 어원은 바로 창조, 회복, 그다음에 복구 이런 원래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것만이 recreation이 아니라 뭐예요? 뭔가 회복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recreation인 것이죠. 새롭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정말 이 recreation까지 가주어야 참다운 recreation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창조와 재창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조란 우리가 흔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전혀 없던 것을 만들어내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을 내가 한번 만들어냈다. 우리 아이 이름을 내가 지었다. 오늘 요리를 했다. 이것이 다 만들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만든 것이 어제와 똑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해낸 이 아이디어는 누군가가 예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일 수 있지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생각했던 것이라면 그것은 역사적으로는 재창조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처음 생각한, 나는 처음 생각한, 다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책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친구나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라면 나에게는 창조라는 거죠. 이런 창조의 경험을 많이 해보면 점점 나중에는 이 세상에 전혀 없었던 것들도 만들 수 있는 재창조의 경험을 해보면 나중에는 그런 창조의 경험을 창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학을 재창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해보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강의를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네, 바로 그 의지,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한번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What if? What if not? 이걸 번역을 하면 내가 뭐뭐라면 어때? 뭐뭐라면 뭐? 뭐뭐가 아니라면 어떨까? 이런 질문이에요. 질문. 요 방법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 수학을 무엇을 재창조한다고요? 수학을 재창조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놀이나 게임 속에 그 속에 수학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어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보면서 그 속에 어떤 수학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려는 태도, 뭐뭐 하려는 태도, 그리고 자, 어떤 질문을 하려는 태도, 조건을 바꿔서 이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수학 공부도 즐겁게 창의적으로 재창조할 수 없을까? 그 예를 세 가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재창조의 사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69 게임입니다. 여러분 369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기본적인 룰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이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1, 2, 3, 4 순서대로 수를 부릅니다. 두 번째는 369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 369가 들어가는 숫자만큼 손뼉을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틀리면 벌칙을 받는 거죠. 많이 해보셨죠? 근데 요즘 하십니까? 가끔 그래도 재미가 있으셔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요즘은 별로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어려워서 안 할까요? 마스터했다고 생각하니까, 식상하니까. 그렇죠? 자긴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369 게임 하면서 처음에는 재밌었죠? 근데 나중에는
변형이 안 일어나서 재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변형해 볼까요? 변형 룰 뭘까요? 질문합니다. 자, 369 게임을 변형해 보고 싶어요? 네, 태도죠. 자, 그러면 자, what if 369, 왜 하필 369라는 숫자에만 손뼉을 치나요? 이유가 뭐예요? 규칙이니까? 네, 우리는 그 규칙에 너무 얽매여 있습니다. 다른 수에 손뼉을 치면 안 될까요? 벌칙 받아요. 아, 그렇죠. 규칙이 369인데 다른 수에 손뼉을 치면 벌칙을 받죠. 하지만 이 손뼉을 369라는 숫자에 치지 않고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수에 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좋아하는 숫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7. 7. 네. 그리고 저요? 네. 세 가지 말해 보세요. 279. 279.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79 게임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279. 시작. 279, 279. 1. 손뼉 치세요. 네. 다 같이. 279. 다 같이. 시작. 279. 1. 3, 4, 5, 6, 8, 10, 11, 12.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형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에 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하필 맨날 손뼉만 치나요? 발뼉을 칠 수도 있잖아요. 발뼉을. 그러면 이제 369라고 말할 때 369 말고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수를 좋아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479랍니다. 한 가지 예가. 그런데 아무렇게나 생각한 수가 아니라 자기는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뭔가 중요한 발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물었더니 479에 치겠대요. 물어봤죠. 너는 왜 479에 치려고 하냐? 라고 했더니 세 사람이 369 게임을 하다 보니까 세 사람이 한 사람이 계속 1, 2, 4, 5, 7, 8 치고 옆에 그 다음에 10을 넘어가면 옆 사람이 다시 13, 16, 19 계속 세 번씩 치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세 사람이 쳤어요. 이때 생각이 딱 난 게, 야, 이거 뭔가 규칙은 있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칠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479를 생각해냈는데 이 479의 특징은 자, 1, 2, 3 네 번째 치고요. 7은 5, 6 세 번째 치고요. 그 다음에 8, 9 두 번째 치죠. 그 다음에는 14를 쳐야 되는데 뭐예요? 10, 11, 12, 13, 14. 그러니까 넷, 셋, 둘, 다섯. 넷, 셋, 둘, 다섯 만에 치니까 세 사람이 둘러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요. 네 사람이 둘러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넷, 셋, 둘, 다섯의 최소 공배수인 60번째가 되어야 그 다음에 패턴이 다시 반복되는 거죠. 479는 그 이름이 넷79죠. 넷, 일곱, 아홉인데 그걸 넷79라고 불렀더니 이 넷79가 내 친구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479 내 친구를 479 내 친구, 479 내 친구 하면서 그 다음에 479에는 발로 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 2, 3, 5, 6, 8,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방 변형됐죠. 자, 이제는 문제를 이것을 둘을 결합을 할 수는 없을까? 369와 479를 결합하면 어떨까요? 어려워졌어요? 복잡해지죠. 복잡해지죠. 네. 복잡해지죠. 처음에 이 창조적 활동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369는 여기 하고 369는 손뼉을 치고요. 479는 발뼉을 치는 거예요. 발뼉을. 그러다가 9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파라, 같이 골라, 쳐야죠. 골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골라. 이렇게 되는 거죠. 벌써 재밌게 이게 변형, 그거요. 응용되시는군요. 네. 자, 이 게임 한번 규칙대로 해볼까요? 자, 다 같이 369 시작. 369 내 친구, 369 내 친구. 1, 2, 5, 8, 같이 10, 11, 12. 처음이니까 어려웠죠. 처음에 369 잘하셨어요? 369 처음 할 때 잘하셨어요? 잘 못했어요. 처음부터도 못하셨잖아요. 369도 잘 못하셨었는데 이걸 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근데 익숙해지면 금방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 노느냐. 내가 조금만 변형하면 what if. 그리고 변형해 버리는 태도를 가지고 쉽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간단히 우리 사다리 타기라는 놀이가 있죠. 자, 이 사다리 타기에서 선물을 받을 동물은 누구예요? 자, 여러 가지 선물 일일이 생각합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이렇게 찾은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구예요? 호랑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와우! 이야, 대부분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이 학생은 거꾸로 올라갔대요. 네. 자, 그런데 이것은 수학의 1대1 대응이라는 규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답이 있으니까 보고 눈치로 찍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요. 거꾸로 올라간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자,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 사다리 타기가 이거밖에 우리가 모른다면 곤란하겠죠? 한번 바꿔볼까요? 자, 두 점이 있습니다. 미소 짓고 있죠? 이 두 점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사다리 타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뭐 그렇게 복잡해요. 왼쪽 점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 점이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내려갑니다. 오른쪽 점으로 오던 그 점은 다시 왼쪽으로 간다면 사다리 타기 선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씩 짝짓기가 가능합니다. 사다리 타기는 짝짓기가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짝짓기 하는 것이 사다리 타기거든요. 그러면 점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위치만 둘을 바꾸기 때문에 결과만 달라질 뿐이지 사다리 타기가 됩니다. 이건 사실 이렇게 선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다르게 볼까요? 다른 것 볼까요? 자, 여기 파란색 두 점을 연결하는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거는 사다리 타기가 될까요? 즉 하나씩 중복되지 않게 짝짓기가 가능할까요? 자, 왼쪽에서 1번에서 내려오던 것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방향이니까 1대1 짝짓기가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에 규칙을 하나 넣으면 됩니다. 어떤 규칙? 내려오던 방향대로 계속 오른쪽으로 갔으면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왔으면 왼쪽으로 간다. 라는 규칙만 하나 더 집어넣으면 사다리 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되는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안 되었어요. 왜 안 될까요? 저기 오른쪽에서 오는 것도 다시 이 점에 마주치는 것이 있죠. 오른쪽 세 번,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내려오면 그 점이 있죠? 점을 만나죠? 그러면 결국 저 점으로 가면 아까 왔던 그 점으로 돌아가서 두 군데로 가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어떻게 되나? 바꿀 수는 없을까? 이때 중요한 것은 두 위치를 바꾸는 거니까 내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갈 수 있다면 이라고 바꾸면 위아래 위치만 바꾸면 되니까 이건 사다리 타기가 됩니다. 네, 여기에 쉽게 변형한 거죠. 자, 이제 남녀 A조. 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함수 1대1 짝짓기가 이제 함수라는 수학입니다. 자, 남자 1, 2, 3, 4, 1, 2, 3, 4, 5. 자, 조가 결정이 되고요. 여자도 이쪽으로 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를 연결할 수는 없을까? 조에서 조로 이게 함수예요. 각각 두 함수를 이제 결합을 시키면 그게 뭐예요? 결합함수, 즉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함수가 돼요. 이것도 짝짓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다리 타기를 하나만 알고 있는데 두 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리크리에이션 수학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리크리에이션 수학은 첫째, 수학이라는 본질적 가치, 그걸 내재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라는 희소 가치,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런 희소 가치가 있고요. 그 속에 뭐뭐 해보려는 태도, 의지가 반영되면 이 사람은 계속 자기주도적으로 나중에 더 많이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것이 남은 생각했든 말했든 내가 한번 만들어 보려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수학 재창조, 수학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습은 재창조를 통해서 창의적 활동을 연습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학의 본래적 가치와 창조의 희소적 가치와 그것을 해보려는 어떤 의지가 반영된 이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된다면 우리는 수학을 보다 의미 있고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수학 공부의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훨씬 능동적인 태도로 수학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친숙한 게임을 규칙을 조금만 변형시켰는데도 굉장히 재밌어요. 네. 네, 특히 그 369 그러셨나요? 내 친구? 369 내 친구, 369 내 친구 이렇게 예. 이름 지으신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딱 틀면서 무슨 소리야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변형률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우리가? 네. 그럼 기본 369는 알고 계시니까 그냥 네. 소개하지 말고 369는 네. 369라는 숫자에 손뼉을 치는 겁니다. 네. 369라는 숫자만큼 손뼉을 치는 네. 거고요. 왜 하필 369에만 손뼉 칠까? 다른 수에는 칠 수는 없을까 해서 479가 나온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479는 손뼉을 치지 않고 발뼉을 칩니다. 발뼉을. 됐죠? 네. 자, 그러면 이 둘을 합치는 겁니다. 네, 제일 네.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어려워요.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네. 다시 실력 시작. 369 내 친구, 369 내 친구. 1. 2 5 8 같이 하셔야 돼요. 발끝까지. 네, 맞으셔야 돼요. 나이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좀 딸려요, 선생님. 네, 연습을 해야 돼요, 선생님. 아, 연습하셔야 돼요. 아직 손발이 따로 연습하시면. 노는데, 이거 익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익숙하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규칙을 조금만 바뀌면. 근데 조금 전에 아까 네. 그 조민희 선생님께서 네. 279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변형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아, 제가 아까 여기 뭐 369 내 친구, 369 뭐 내 친구 이렇게 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컨닝을 잘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36279면 이 친구가 딱 이 이게 친구, 되겠구나. 369, 이 친구.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그냥 컨닝한 거예요, 선생님. 네. 훌륭하십니다. 네. 네, 1부에서는 이렇게 놀이를 재창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부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리가 보통 다양한 놀이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2부에서는 한 가지 교구만 가지고 칠교판이라고 하는 흔히 잘 알고 있는 교구가 있죠. 네. 이 칠교판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을런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송상원 교수님의 2부 강연 시작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여러분들이 칠교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칠교판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유객판이라고 해서 손님이 밤새도록 머물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활동. 그리고 서양에 이것이 전달되면서 영어로 10g이라고 해서 10g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 오늘 이 칠교판을 DNS의 놀이학습의 6단계에 맞춰서 얼마나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유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자유놀이. 칠교판 가지고 자유롭게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걸 많이 해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죠. 다양한 모양들을 만듭니다. 칠교판 주면 대부분 다 이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고양이, 새, 건물 이러고 맙니다. 창의적인 이름은 뭘까요? 거기에 명사만 아니라 형용사를 한번 붙여보거나 또는 수학 용어를 사용해서 한번 이름을 붙여본다면 노는 것만으로도 수학 공부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가능할까요? 고양이가 아니라 싸우는 고양이, 새가 아니라 날아가는 새, 사람 아니라 춤추는 사람. 자, 여기 수학적 용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리를 직각으로 들고 달리는 두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재밌는 놀이 활동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게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2학년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자, 이걸 같이 칠교판 가지고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네, 칠교판 7조각 중에 아무거나 자 먼저 하는 사람이 조각을 하나 놓습니다. 놓으면서 다각형의 이름을 말합니다. 뭐예요? 2학년은 삼각형이죠. 3학년은 역삼각 3학년에 교과서에 그런 건 없는데. 네, 어떤 삼각형? 직각삼각형. 또 어떤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런 학년 수준에 따라서 자기 이름을 부르기가 다양해지겠죠. 자, 이름을 붙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조각을 이용해서 모양을 이렇게 놓아서 붙입니다. 붙이면 두 번째 사람 이름 부릅니다. 뭐라고요? 벌써 마름모가 나왔어요. 와, 몇 학년이요? 이 4학년 이상 돼야 되는데 보통 2학년은 사각형이라고 말하고 3학년은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이라고 말하고 4학년은 뭐예요? 마름모라고 말하죠. 와우, 훌륭한 말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다른 조각을 이용해서 붙입니다. 이렇게. 이름 뭘까요?
뒤집어져 있지만 몇각형이에요? 오각형이죠. 근데 우리가 오각형이라고도 말하지만 보통 사각형이 아니라 다각형, 사변형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어떤 이 사람이 오변형이라고 해서 틀렸을까요? 틀렸을까요? 오변형.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자,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보는 활동은 학년에 따라서 다양하겠죠. 다시 첫 번째 사람이 어디에 놔요?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놓으면 두 번째 사람은 다른 남은 조각 가지고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죠. 만들 수 없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다음 세 번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조각들을 가지고 한번 공통성을 가지고 분류를 해볼까요? 어떻게 모을 수 있죠? 네, 이렇게 삼각형과 또 사각형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다각형으로 분류했죠. 또 다르게.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이 다 대칭, 선대칭 도형이죠. 5학년 가면 선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이 아닌 것, 점대칭 도형,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길이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고 각도에 따라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넓이에 따라서 크기가 같은 것들끼리 모아놓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크기가 같은 것들끼리 세 부분으로 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공통성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어떤 다각형을 이제 만든다고 할 때 그 다각형을 만들고 자, 그것을 써봐야 돼요. 그려봐야 돼요. 만들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대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이 해법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자, 이 모양이 어떻게 잘려진 걸까요? 원래 칠교판을 자를 때는 원리를 가지고 자릅니다. 대각선으로 자르고요. 두 번째, 한 변의 가운데 점을 서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두 변은 평행이면서 선분의 길이는 절반이에요. 이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는 그 유명한 정리가 있어요. 다음에 대각선을 가다가 멈추면 정사각형은 마름모죠.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자, 그 다음에 잘려져 있는 저 변의 중점을 하나를 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고 하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이렇게 몇 번 만에 잘랐죠? 다시 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5번 만에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선분 몇 개를 사용했을까요? 여러 개를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렇다면 자,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다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 4학년도 심지어 합동을 배우면서도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모양이 아니라 4학년에서는 다각형을 만들어야 되죠. 다각형을 어떻게 얼마만큼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각형. 처음에 정사각형에서부터 시작하죠. 정사각형에서 다른 다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흩었다가 다시 만들까요? 그렇지 않고 일부분만 떼서 갖다 놓으면 뭐가 돼요? 조금 올리. 네,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른쪽 조각을 하나 돌려서 밑으로 놓으면 와우, 직각삼각형 만들어졌죠? 자, 이 직각삼각형 자,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사다리꼴도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내리면 직각삼각형 됐고요. 자, 이것을 왼쪽에다 갖다 놓으면 직사각형이 가능한 거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흐트러뜨려서 시작할 필요가 없죠. 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원래에서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을 떼서 다른 데 붙여서 다각형을 만들 수 없을까? 어때요? 가능하죠. 자, 이제 밑에 있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똑같이 되는 어떤 다각형을 만들 수 있다면 이쪽으로 갖다 놓으면 자, 이제 위에 것을 옮겨 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다각형이 쉽게 만들어지죠. 둘이 놀면서 다각형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혼자서 이렇게 어떤 미션을 주고 그 미션에 맞는 수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기본적인 정사각형은 변의 개수가 4개, 그리고 넓이가 정사각형의 넓이를 기본 도형으로 보고 1이라고 한다면 전체 넓이는 8이 되겠죠. 그리고 변의수는 4이고요. 그것을 곱한 값이 최대인 값을 구하라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가능한 한 변의수도 늘리고 넓이가 커지려면 모든 조각을 사용하고 그리고 조각수도 많아진다면 좋겠죠. 이건 지금 사각형밖에 아닌데 사각형보다 더 큰 도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5학년 또는 6학년 같은 경우는 뭐 분수를 생각할 수도 있고 넓이, 둘레 이것의 비율을 생각하면서 그 비율이 가장 큰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P가 둘레분의 넓이인데 그러면 이것이 최대가 되려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어떤 모양? 분자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분모는 작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P 값이 가장 크려면 넓이가 크려면 조각을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고 둘레가 작으려면 가능한 한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보다 모여진 원형에 가까운 도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고학년들이 할 수 있는 7교판 놀이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모든 놀이의 활동은 결국 여기 형식화까지 가야 합니다. DNS의 그 놀이학습의 6단계는 처음에 놀아보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공통성 찾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과 기호화를 통해서 결국 어떤 형식화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DNS의 놀이학습의 6단계 최종인데요. 그에 대한 문제로는 7교판 조각들로 만들 수 있는 크기가 다른 정사각형은 모두 몇 가지나 될까?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 4가지뿐일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7교판 조각을 이용해서 정삼각형 만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밤새도록 만들려고 시도를 한다고 그 의지력이 있다고? 밤을 새리라 했다고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수학적 성질로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잘랐기 때문에 45도의 배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조각들에는 45도, 90도, 135도의 그 각도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삼각형 불가능하고요. 예각삼각형 역시 불가능하고요. 둔각삼각형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가장 큰 각이 135도이라면 남은 두 각은 합은 45도인데 가장 작은 각이 45도잖아요. 두 각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둔각삼각형도 불가능하고 결국 만들 수 있는 것은 45도로 이루어진 45도니까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직각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집니다. 7교판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수준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자, what if 7교판을 왜 7교판 가지고만 놀까? 7교판은 이건 뭐예요? 7조각이죠. 이것을 유사 7교판이라고 합니다. 왜 전통적인 7교판 가지고만 놀까? 모양을 달리하면 안 될까? 자, 요거는 조각이 몇 개예요? 8조각이죠. 왜 7조각으로만 퍼즐을 만들지 8조각으로 만들면 안 될까? 안 될까? 그 다음에 자, 요건 뭐냐면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14교판이에요. 14교판은 갈수록 복잡해지죠. 그런데 아르키메데스의 이 14교판은 7교판 2개만 붙여놓으면 14교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평면이었어요. 자,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만들면 어떨까? What if? What if not? 자, 지금까지는 전부 직사각형을 기본으로 했다면 정삼각형을 기본형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해서 이런 교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직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또는 정삼각형으로 만들 수 없을까? 이건 2가지 다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7교판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할 때 가장 기본되어지는 질문이 뭐라고요? What if? What if not? 그리고 조금 피곤하지만 갈수록 복잡해지지만 그 자기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 변형해 보려는 의지. 그리고 그 속에 수학의 내용에 주목하려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우리는 7교판 가지고 모양만 만드는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학습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what if not이라는 기법과 뭐뭐 해보려는 태도를 이용해서 수학을 재창조하는 그런 활동들 오늘 7교판 하나만 가지고 보셨듯이 어떤 한 가지 가지고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수다학에 7교판이 많이 좀 등장을 했었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이렇게 7교판으로 이용해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걸 안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 아는 방법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제 머리를 안 쓰다가 너무 많은 거를 한꺼번에 알려주셨고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근데 네. 선생님 말씀 중에 그래도 뭐뭐 해보려는 태도와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런 방법들을 다 메모해 놨다가 리클레이션 수학에 도전해 볼게요, 아이하고. 와우, 그 아이는 앞으로 아주 창의적인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선생님. 수학적 의지가 없다가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재밌게 또 강연을 해주시니까 그 없던 의지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방송 다시 한번 보려는 의지. 태도. 저는 태도. 선생님 다시 한번더 한번 보려는. 강연하신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예? 다시 한번 강연을 하신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아, 그러셨어요? 네, 이제 강연 잘 들어봤으니까요. 수학에 대한 궁금증 또 해결을 해봐야 되겠죠. 에스크베스 수학에게 묻다 시간입니다. 교수님 강연 들으시고 궁금한 점들 있으시죠? 네, 손 들어볼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5학년인데요. 점대칭, 선대칭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7교를 이용을 하니까 저도 이해가 굉장히 잘 되기는 해요. 근데 사물을 보고 7교를 가지고 하는 것과 그냥 그 평면적인 뭐 문제집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할 때는 차이가 아무래도 많이 있는데 그걸 건너갈 때 어떤 더 응용될 수 있거나 훈련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한번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7교판 가지고 직접 만들기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교구라는 것은 끝까지 교구 가지고 가면 그건 학습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결국 수학 학습은 구체물을 대상으로 가지고 놀다가 추상된 개념으로 정립이 되어야 제대로 된 수학 학습이거든요. 네. 그럴 때, 자, 요 해법을 만져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해법을 아까 그려보는 활동으로 이렇게 옮겨가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맨날 놀이한다고 하면서 구체물만 주면 구체물을 다루는 활동에만 익숙해지고 발전이 없는 것이죠. 저는 교구를 목발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자가 문제가 있어서 목발을 짚었다고 합시다. 수학의 부진하나 수학의 재미를 얻거나 그러면 필요한 것이 목발이죠. 네. 자, 목발을 가지고 놀다가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발을 뭐 그 목발이 좋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다닌다면 발전이 없겠죠. 네. 과감하게 목발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목발을 버리기 전까지는 필요하다면 최대한 의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때 자, 목발을 계속 너 끼고 다닐래? 목발을 계속 짚고 다닐래? 아니죠. 뭔가 자기가 할 힘이 생기면 하게 됩니다. 이때 할 수 있다는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서 목발을 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많이 도움 되셨죠? 네. 오늘 배운 놀이들을 What if not? 이라는 질문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놀이로 재창조하면서 새로운 또 수학적 즐거움을 알아가는 계기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수학 방청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 주소로 들어와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학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